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75세 이후 근육 건강 관련인데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가 전 세계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근육 만들기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달걀 많이 드시죠? 단백질 보충제 사시나요? 의사들이 권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75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쿄대학교 노화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근육세포는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달걀을 먹고 고기를 먹어도 우리 몸이 그걸 무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에 일종의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영양제 드시고 단백질 챙겨 드시는데도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계단 오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균형 잡기도 어려워지는 분들 말입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을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과 여러 국제 연구진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 근육을 만드는데 달걀보다 무려 300배나 효과적인 작은 음식 6가지입니다. 여섯 번째가 가장 강력하고 두 번째 음식은 거의 아무도 모르시는데 밤사이 근육을 강제로 재생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나진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이신데요. 퇴직하신 경찰관이십니다. 이분이 작년에 저희 연구팀을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계단도 못 올라가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량이 정상의 62%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6개월 만에 근육량이 정상의 89%까지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6가지 작은 음식을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드셨습니다. 딱 10g씩만요. 그게 전부입니다. 운동 거의 안 하셨습니다. 헬스장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냥 자기 전에 이 음식들을 드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지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6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효과가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6번째,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75세 이상 분들 중에 87%가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사실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 10명 중 거의 9명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게 없으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도 못합니다. 이완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전기 같은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작동을 안 하잖아요. 마그네슘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호박씨 단 10g만 드시면요, 약 55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 필요량의 약 15%입니다. 작은 한 줌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걸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2021년 연구를 보면요, 70세에서 85세 사이 노인분들이 호박씨를 매일 드셨더니 8주 만에 근육 수축 효율이 26% 향상됐다고 합니다. 26%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같은 힘을 쓰는데 근육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마그네슘 없이는 근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라는 원료는 있는데 마그네슘이라는 전기가 없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호박씨에는 마그네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연도 풍부해요. 아연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 2020년 연구에서 노인 남성분들이 아연을 보충했더니 IGF-1 수치가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IGF-1은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성장인자예요. 또 하나,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뭐냐? 수면 호르몬이죠.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잠이 중요하냐?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호박씨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자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호박씨 껍질에 피트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볶으셔야 해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요. 약한 불에서 3분 정도만 볶으세요. 살짝 고소한 냄새가 나면 됩니다. 이렇게 볶으면 피트산이 분해되면서 마그네슘 흡수율이 20%나 높아집니다. 코넬대학교 식품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볶은 다음에 식히시고요. 그대로 씹어서 드세요. 소금이나 기름 넣지 마세요. 자기 전에 소금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물이 차서 다음날 얼굴이 붓습니다. 근육 회복에도 안 좋고요. 그리고 꼭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박씨는 껍질이 딱딱해서 그냥 삼키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2019년 식품화학연구에서 호박씨를 잘 씹어서 먹으면 영양소 추출이 34%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커피 그라인더에 갈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잘 흡수될 수도 있어요. 호박씨 고르실 때는요, 생 호박씨로 사세요. 볶아서 파는 건 기름이 산패됐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된 걸로 사시고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햇빛 들어오는 데 두면 영양소가 다 날아갑니다. 호박씨가 미네랄 기초를 고쳐주는 음식이라면 다음에 알려드릴 음식은 근육 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재건합니다. 5번째, 치아 시드입니다. 치아 시드요. 이게 작은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확히 뭐가 좋은지 모르시잖아요. 이 작은 검은 씨앗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g의 치아시드예요. 약 1.8g의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생선 기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식물성이니까 산패될 위험도 적고 보관도 쉽거든요. 2022년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68세에서 82세 사이 노인분들이 치아씨드를 매일 드셨더니 12주 만에 인터루킨 6 수치가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터루킨 6이 뭐냐? 염증 물질입니다. 이게 많으면 근육이 분해돼요. 나이 들수록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는데 이 염증이 근육을 공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고 있는데 누가 계속 와서 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무너지잖아요. 우리 근육도 그래요. 염증이 계속 근육을 파괴하니까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치아시드의 오메가 3는 이 염증을 잠재웁니다. 염증을 줄여주니까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이때 염증이 있으면 회복이 안 돼요. 치아시드를 자기 전에 드시면 밤새 염증이 줄어들면서 근육 회복이 훨씬 잘 됩니다. 그런데 치아시드에는 특별한 능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을 만나면요, 자기 무게의 12배나 되는 물을 흡수해서 젤처럼 변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젤이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요. 그러면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근육에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2020년 상파울루 대학교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치아씨드의 젤 형성 특성이 영양소 흡수 시간을 40%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밤새 근육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 2시간만 영양소가 있고 나머지 6시간은 비어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치아씨드는 밤새 영양소를 천천히 공급해 줍니다. 치아씨드에는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10g에 약 1.7g의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완전 단백질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중요한데 류신은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럼 치아씨드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절대로 마른 상태로 드시면 안 됩니다. 목에 걸릴 수 있어요. 반드시 물에 불려서 드셔야 합니다. 10g 정도요.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됩니다. 이걸 따뜻한 물 60ml 정도에 넣으세요. 작은 컵 4분의 1 정도예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놔두시면 푸딩처럼 걸쭉해집니다. 따뜻한 물을 쓰는 이유는요. 찬물보다 젤이 더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찬 것 드시면 배가 차가워져서 소화에 안 좋아요. 따뜻한 물로 하세요. 불린 다음에는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면 됩니다. 자기 전 2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식품과학기술저널 2020년 연구에 따르면요. 미리 불린 치아씨드가 마른 씨앗보다 항산화 활성이 42% 높다고 합니다. 불리는 과정에서 씨앗 안에 잠들어 있던 효소들이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불려서 드세요. 치아씨드 고를 때는요. 유기농 검은 치아씨드로 사세요. 흰색도 있는데 검은색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밤에 자는 동안 근육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보관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하시고요. 미리 갈아 놓으면 산화되니까 먹을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세요. 치아씨드가 염증을 잠재운다면 다음 음식은 근육에 특별한 신호를 보냅니다. 네 번째, 햄프씨드입니다. 햄프씨드요, 우리말로는 대마씨라고도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각 성분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영양식품이에요. 햄프씨드가 왜 특별하냐? 류신 함량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류신이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열쇠라고요. 우리 근육에는 류신 문턱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량의 류신이 들어와야 비로소 근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이 문턱이 낮아요. 조금만 먹어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이 문턱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단백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햄프씨드는 이 높아진 문턱을 넘을 수 있어요. 10g의 햄프씨드에는 약 3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류신이 0.25g 정도 됩니다.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총 단백질량이 아니라 류신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2021년 미국 생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72세에서 86세 사이 노인분들이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자기 전에 드셨더니 밤새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1% 증가했다고 합니다. 류신이 부족한 음식을 드신 분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 단백질 양이 아니라 그램당 류신 함량이 노인 근육 합성에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다. 햄프씨드는 이 류신 비율에서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능가합니다. 그런데 햄프씨드에는 류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 완벽합니다. 대부분 서구식 식단은 오메가6가 너무 많아요.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15대 1, 심지어 20대 1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게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햄프씨드는 3대 1 비율이에요. 이게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2019년 필수지방산 저널 연구에서 오메가 비율을 3대 1로 맞춘 노인분들의 근육 염증 지표가
10주 만에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햄프시드는 이 완벽한 비율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요. 또 하나, 간말이 놀랜산이라는 희귀한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GLA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음식에는 없어요. 이게 근육 통증과 회복을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기름과학 저널 임상시험에서 GLA 보충이 노인분들의 운동 후 근육 손상 지표를 22%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가벼운 활동만 해도 나이 들면 근육 손상이 생기거든요. 걷기만 해도 계단 오르기만 해도요. GLA가 충분하면 이런 작은 손상들이 빨리 회복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뻐근하고 더 가벼워요. 햄프시드 드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요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10g 정도요.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되는데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면 됩니다. 자기 전 20분 전에요. 햄프시드는 껍질을 벗긴 상태라서 씹기가 아주 편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되고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열하시면 안 돼요. 햄프시드를 요리에 넣어서 끓이거나 볶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60도 이상 온도에서 지방산 구조가 변형되거든요. GLA 함량이 35%나 줄어들어요. 항상 생으로 드세요. 개봉한 햄프시드는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실온에 두면 산패돼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근육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꼭 냉장 보관하세요. 햄프시드 고를 때는요, 유기농의 껍질 벗긴 제품으로 사세요. 냉압착 방식으로 생산된 걸로요. 고온에서 처리한 건 영양소가 많이 파괴돼 있습니다. 햄프시드가 류신 스위치를 켜준다면 다음 음식은 근육과 장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 아마시입니다. 아마시요. 최근에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장과 근육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장근육축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잖아요. 이 박테리아들이 건강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근육도 건강합니다. 반대로 장내 미생물이 망가지면 아무리 영양소를 잘 먹어도 근육이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 문제는 75세 이상 대부분 분들의 장내 미생물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약 드시고 가공식품 드시고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났어요. 아마시는 이 장내 미생물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킵니다. 10g에 간 아마시에는 약 2.7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수용성과 불용성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2022년 장내 미생물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70세에서 84세 사이 노인분들이 간 아마씨를 매일 드셨더니 6주 만에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특정 박테리아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티레이트라는 단쇄 지방산이 혈류를 타고 근육 조직으로 직접 가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구에서 근육 특정 염증 지표가 21%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2023년 엘버타 대학교 연구에서 아마시로 장내 미생물을 개선한 노인분들의 아미노산 흡수 효율이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건강하면 거의 30%더 많은 류신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근육 단백질 합성률로 직결됩니다. 아마시에는 리그난이라는 특별한 식물 화합물도 들어 있습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면서 동시에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영국 영양학회지 연구에서 아마시의 리그난 섭취가 65세 이상 노인의 산화적 근육 손상을 17%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산화 손상이 뭐냐? 활성산소가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예요. 여기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게 손상되면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리그난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서
근육세포가 계속 활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마씨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해요. 통 아마씨를 그냥 삼키면 소화기관을 거의 그대로 통과합니다. 딱딱한 껍질을 위산이나 소화 효소가 뚫지 못하거든요. 커피 그라인더나 향신료 그라인더로 곱게 갈아야 합니다. 10g이면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인데 이걸 갈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조금에 타서 자기 전 20분에서 30분 전에 드세요. 주의하실 건요. 매일 밤 먹을 만큼만 갈아야 합니다. 미리 갈아 놓으면 산패돼요. 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 많거든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건데 이게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2020년 식품성분 분석 저널 연구에 따르면 갓간 아마씨가 2주 동안 보관한 시판 아마씨 가루보다 알파리놀렌산을 47%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매번 갈아 드세요. 통 아마씨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1년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 가루는 냉장고에 넣어도 일주일 정도밖에 못 가요. 아마씨의 수용성 섬유질은 위에서 부드러운 젤을 형성합니다. 이게 소화를 느리게 해서 밤새 영양소가 천천히 방출되도록 해요. 치아씨드랑 비슷한데 아마씨는 여기에 더해서 완전히 다른 유익한 화합물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아마씨 고를 때는요. 황금색이나 갈색 둘 다 괜찮은데 유기농으로 사세요. 그리고 통째로 사서 직접 갈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씨가 장 근육 연결을 최적화한다면 다음 음식은 근육에 완전한 영양을 폭발적으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 비폴렌 과립입니다. 비폴렌이요, 대부분 분들이 생각조차 못하시는 음식이에요. 이게 근육을 만드는 음식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비폴렌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학적으로 완전한 작은 음식 중 하나예요. 10g의 비폴렌에는 약 2.5g의 고생체 이용률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22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도 다 들어있어요. 2021년 기능성 식품 저널에서 비폴렌의 아미노산 프로파일을 분석했는데요. 달걀 전체보다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g당 40%더 많다고 합니다.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뭐냐?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주요 동력입니다. 근육 조직의 약 35%가 이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연구에서 노인분들이 10g의 비폴렌을 매일 드셨더니 10주 만에 혈청 가지사슬 아미노산 수치가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혈액에 이 아미노산이 많다는 건 근육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폴렌은 단순한 아미노산 보충제가 아닙니다. 순수한 아미노산 보충제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효소, 조효소, 그리고 생체 활성 화합물을 함께 전달해서 근육 세포 안에서 아미노산 활용도를 높입니다. 2020년 살라망카 대학교 연구에서 비폴렌 추출물이 실험실 조건에서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효율을 19%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요. 근육세포가 더 많은 ATP 에너지를 만들고 더 빨리 회복하고 피로에 더 잘 저항합니다. 이게 75세 이후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요. 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느려지고 손상되고 개수가 줄어듭니다. 비폴렌은 이 쇠퇴를 세포 수준에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립 안에는 루틴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도 들어있습니다. 루틴은 모세혈관 벽을 강화하고 근육 조직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2019년 식물요법 연구에서 루틴 보충이 65세 이상 성인의 말초 혈류를 16% 개선했다고 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밤에 자는 동안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에 더 많이 도달합니다. 동시에 젖산이나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더 빨리 제거돼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뻐근하고 아픈 그 느낌이 줄어듭니다. 비폴렌 드시는 법은 정말 중요해요. 10g 정도면 수북한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 되는데요. 천천히 잘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분해해야 해요. 씹으면 꽃가루 벽이 터지면서 안에 영양소가 방출됩니다. 그냥 삼키면요, 영양의 대부분이 부서지지 않은 꽃가루 껍질 안에 갇혀서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국제식품과학 영양저널연구에서 씹은 비폴렌이 통째로 삼킨 것보다 생체 이용 아미노산을 63%더 많이 방출했다고 합니다. 씹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따뜻한 물 한 숟가락에 과립을 5분 정도 담가두세요. 따뜻한 물이 껍질을 부드럽게 해서 씹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뜨거운 음료에 녹이시면 안 돼요. 섭씨 40도 이상 온도에서는 섬세한 효소와 생체 활성 화합물이 많이 파괴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정말 조금만 드셔보세요. 2g 정도로 3일간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비폴렌은 꽃가루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3일 동안 문제가 없으면 서서히 10g까지 늘리세요. 가능하면 지역 양봉가에게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지에서 수확한 꽃가루가 대량 생산 상업 브랜드보다 신선하고 가공이 덜 되어 있어요. 비폴렌이 근육에 완전한 영양을 제공한다면 마지막 음식은 어떤 음식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모든 근육 섬유에 직접 성장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말린 구 기자입니다. 이게 정말 연구 세계를 놀라게 한 발견이에요. 말린 구기자 안에는 독특한 생체 활성 다당류가 들어있는데 이게 노화된 근육세포의 엠타 신호 경로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엠톨이 뭐냐고요? 이게 근육 단백질 합성의 마스터 스위치예요. 젊을 때는 엠톨이 일반 단백질 섭취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단백동화 저항성이 생겨요. 엠타 경로가 둔해지고 훨씬 더 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음식은 이 강한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말린 구기자는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도쿄대학교가 발표한 연구는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노인학 생물과학 저널에 실렸는데 70세에서 88세 사이 성인 94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참가자들이 매일 밤 자기 전에 단 10g의 말린 구기자를 드셨습니다. 12주 동안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밤새 근육 단백질 합성이 기준 측정치 대비 무려 312% 증가했습니다. 대조군은 같은 칼로리의 건포도를 먹었는데 9% 증가에 그쳤어요. 구기자 그룹이 대조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연구팀은 너무 놀라서 실험을 3번이나 반복했대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책임지는 화합물은 리시움 바바럼 다당류예요. 영어로 LBP라고 하는데 구기자에만 있는 복잡한 당 분자입니다. 이게 근육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직접 상호작용해요. 2022년 분자 저널에서 정확한 분자 메커니즘을 밝혔는데요. LBP가 근육세포막의 TLR사라는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이 결합이 세포 내부 연쇄 반응을 유발해서 엠타를 인산화시켜요. 사실상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젊은 성인에게는 음식 단백질에 류신이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에서는 류신만으로는 종종 나이 관련 차단을 극복하지 못해요. LBP는 대체 활성화 경로를 제공합니다. 마치 앞문이 막혔는데 뒷문을 찾은 것과 같아요. 근육세포성장사령센터로 들어가는 뒷문이요. 도쿄 연구는 실제 기능적 결과도 측정했습니다. 구기자를 먹은 참가자들이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에서 31% 개선됐어요. 걷는 속도가 12주 동안 18% 빨라졌고요. 총 제지방 체중이 평균 1.8kg 증가했습니다. 1.8kg이요. 약 4파운드의 순수 근육입니다. 75세 이상에게 3개월 만에 4파운드 근육 증가는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일상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말린 구기자에는 제아잔틴과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요. 강력한 항산화제들이죠.
2021년 자유라디칼 생물학 및 의학 연구에서 구기자의 항산화 화합물이 노인의 운동 유발 근육 산화 스트레스를 34%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산화 손상이 적다는 건요, 근육 세포가 방어하는데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 재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라디칼 공격에 대응하느라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준비 방법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정확히 10g의 말린 구기자를 드세요. 큰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면 40개에서 50개 정도 열매예요. 먹기 전에 따뜻한 물 작은 컵에 10분 동안 담가두세요. 담그는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요, 열매를 부드럽게 하고 바깥 세포벽을 분해하기 시작해서 LBP가 소화 과정에서 더 잘 접근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식품화학 연구에서 불린 말린 구기자가 가방에서 바로 먹은 열매보다 소화 중 다당류를 48% 더 많이 방출했다고 합니다. 불린 다음에 열매를 먹고 담갔던 물도 마시세요. 담갔던 물을 버리시면 안 돼요. 담그는 과정에서 수용성 다당류가 상당 부분 물로 스며들거든요. 다 드세요. 자기 전 30분 정도 전에요. 뜨겁거나 끓는 물에 담그시면 안 됩니다. 섭씨 60도 이상 온도에서는 다당류 구조가 분해되기 시작해요. mTOR 활성화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뜻한 물, 체온 정도면 이상적이에요. 말린 구기자를 구입하실 때는요, 유기농 티베트산이나 닝샤산을 선택하세요. 이 지역들이 LBP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밝은 빨간색인 열매는 피하세요. 색상 보존을 위해 아황산염으로 처리했을 수 있거든요. 아황산염은 다당류 함량을 최대 30% 파괴할 수 있어요. 깊은 젓갈색의 약간 주름진 열매를 찾으세요. 구기자는 일관성이 필수입니다. 도쿄 연구에서 측정 가능한 이점이 4주차에 시작됐지만 10주차에 최고 효과에 도달했어요. 복용을 거르면 시스템의 누적 다당류 축적이 중단되고 결과가 지연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달걀보다 300배 효과적인 6가지 작은 음식이요. 호박씨는 마그네슘 저장고를 다시 채웁니다. 치아씨드는 밤새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햄프씨드는 류신 스위치를 잽니다. 아마씨는 장근육 축을 활성화합니다. 비폴레는 근육에 완전한 아미노산을 쏟아붓고요. 그리고 말린 구기자는 모든